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래 반도체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. 1996년에 설립됐고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죠? 네,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 공식 파트너로 알려져 있고요. 맞아요. 최근에 또 반도체 시장 회복하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.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래 반도체의 현재 위치나 재무 상태, 또 앞으로 성장 전략은 어떨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단순 유통사를 넘어서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좋습니다. 우선 미래 반도체, 이 회사는 스스로를 IT 부품 전문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.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. 그렇죠. 근데 흥미로운 점이 1998년부터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. 이게 좀 독특한 이력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단순 유통이 아니라 기술 서비스 역량을 좀 일찍부터 생각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, 그런 DNA가 좀 보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지금 주력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유통인데 여긴 이런 기술적인 깊이가 훨씬 중요하거든요. 아, 메모리랑은 좀 다르군요. 네, 메모리 반도체랑은 다르게 고객사별로 맞춤 기술 지원, 그러니까 FA라고 부르죠. Field Application Engineer. 이 역할이 아주 핵심이에요. 고객사 현장에서 직접 기술 지원하는 엔지니어들이군요. 맞습니다. 지금 미래 반도체, 시스템 반도체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이 이미지 센서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역시 삼성전자와의 그 긴밀한 관계, 이게 강력한 기반이 되겠네요. 네, 삼성이 국내 유통 파트너를 딱 3곳만 둔다는 점도 경쟁사 대비 좀 유리한 부분이겠죠? 그렇죠. 근데 자료 보니까 상위 10개 고객사 매출 비중이 76%나 돼요. 이건 좀 특정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그게 이제 안정적인 파트너십의 또 다른 얼굴이죠. 의존성이라는 문제. 그렇죠.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요. 네, 이 자료만으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긴 합니다. 자, 그럼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볼까요? 네, 2023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잠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확 달라졌습니다. 회복세라 뚜렷한가요? 네, 2024년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.8%,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67%나 늘면서 흑자로 딱 돌아섰어요. 와, 67%요? 대단하네요. 그리고 재무 구조에서 진짜 인상적인 건 건전성이에요. 부채 비율이요. 2020년에 한 65%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25%까지 확 낮아졌습니다. 와, 25%면 정말 낮은 수준인데요. 재무적으로는 엄청 안정적이네요. 그렇죠. 뭐랄까 아주 단단한 갑옷을 입은 느낌이랄까요? 근데 또 너무 안정적인 게 때로는 과감한 투자를 좀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?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커요. 목표대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70%까지 올리면 이 기술 지원에 따른 부가가치가 붙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3%대인데 이게 최대 10%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아, 그 기술 지원, FA 역할이 수익성에도 기여를 하는군요. 네, 그렇죠. 부가가치가 더 높으니까요. 근데 이제 해외에서 부품 가져오고 또 국내외로 팔고 하니까 환율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변수죠. 네, 재무제표에도 외환 손익으로 잡히고 있고요. 맞아요.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시장 환경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. 요즘 반도체 시장은 역시 AI가 핵심 동력이잖아요. 그렇죠.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이죠. 한국이 또 이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. 네, 미래 반도체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AI 반도체나 6시제 같은 차세대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. 시스템 반도체 전문성도 더 강화하고요. 네,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. 그럼 다양한 팹리스 고객들을 확보하게 될 텐데 이럴 때 다품종 소량 생산 지원에 강점이 있는 기술 유통 파트너, 그러니까 미래 반도체 같은 회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아, 삼성 파운드리 확대가 미래 반도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코스닥 상장 때 확보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? 그중 85%를 문전다분으로 쓰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매출 확대 전략이랑 연결되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유통업은 결국 자금 흐름이 원활해야 성장이 가능하니까요. 재고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. 경쟁 상황을 좀 보면 국내 상장사인 SAMT라고 하죠. 거기에 비하면 아직 매출 규모는 좀 작아요.
네, 그렇죠. SAMT가 규모는 더 크죠.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삼성과의 관계,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기술 지원 역량, 이런 게 미래 반도체만의 어떤 차별점,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 부분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봐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어떤 점일까요? 미래 반도체 자체에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배당금을 얼마나 줬는지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가 않아요. 아, 맞아요.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. 요즘 보면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. 그런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긴 합니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. 네,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. 자, 오늘 미래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죠. 일단 삼성전자라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전략, 이것도 분명하고요. 재무 상태도 아주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. AI 시대 수혜 가능성도 있고요. 반면에 경쟁사랑 비교하면 아직 규모가 좀 작다는 점, 그리고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,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당신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미래 반도체는 기술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확보한 재무적 안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주주 가치 제고라는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, 이 계획이 좀 더 명확해질 때 시장의 평가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 점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